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접종 후 너무나 고통스러워 진통소염제를 먹고 싶은데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된다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혈전증 예방 목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접종 후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해서 나타나는 많은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항체 생성에 방해가 될까봐 진통소염제를 잘 투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2015년도 논문을 한 가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2차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꾸준히 저용량 아스피린을 투여하는 노인 그룹과 투여하지 않는 그룹 사이에 독감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항체 형성이 차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체 형성에 차이가 없었다. 즉 저용량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던 사람도 독감 백신 항체가 잘 형성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걸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할 때 아스피린을 투여하더라도 혈전증 예방 여부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최소한 항체 형성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접종 후 흔한 부작용 통계입니다. 한국이고요. 가장 많은 것은 통증인데요. 거의 80%, 이게 왼쪽이 20대, 이쪽이 가장 나이가 많은 50대 이상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부작용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통증을 호소하고 그리고 발적이나 부종, 열, 피로감, 구역감 등의 순서로 부작용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미국 통계입니다. 제조회사별 부작용 빈도인데요. 얀센 백신,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인데요. 얀센 백신이 그나마 부작용이 좀 적게 나옵니다. 이거는 50대 이하, 그리고 이거는 60대 이상. 역시 나이 드신 분이 부작용이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82%, 모더나가 82%, 거의 비슷한 통계인데 아무튼 거의 대부분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백신보다도 부작용의 빈도와 강도 면에서 강하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의 대부분은 진통소염제를 먹음으로써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체 생성에 지장을 줄까봐 함부로 먹지 못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제가 논문을 많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논문과 이 논문은 항체 생성에 지장을 준다는 논문입니다. 이 위의 논문은 이부프로펜과 다른 진통소염제가 사람의 세포에서 항체 생성을 억제한다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진통소염제가 P38MAPK 유도를 억제하여 T세포 활성을 억제한다는 논문입니다. 즉 항체 생성 B세포 면역 기능과 T세포 면역 기능을 모두 억제한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제 반대의 논문도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되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후에 면역 반응에 미치는 진통소염제 효과라는 논문입니다. 진통소염제 투여가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할 정도의 면역 반응 저하를 일으키지 않았다. 즉 진통소염제를 먹더라도 항체 생성 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복용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연구에서 백신 접종 전에 약을 먹으면 항체 생성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접종한 지 4시간 후에 투여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인 효과는 새로운 백신을 처음 맞을 때만 나타났고 두 번째 부스터 접종 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미국 질병통제본부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백신 접종 전이나 직후에는 투약하지 말고
백신 접종하고 4시간 지나서 투여하면 항체 생성에 별 지장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최근 논문입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행했고 평소에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 이 약은 강력한 면역 억제제고 항암제입니다. 평소에 메토트렉세이트라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군과 평소에 단순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환자군, 아무 약도 먹지 않는 환자군, 이 세 군에서 화이자 백신을 2차례 접종하고 나서 항체와 T세포 면역 반응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메토트렉세이트 상시 투약군의 62%에서 적절한 항체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진통소염제를 먹었던 복용군, 그리고 건강인군 90% 이상에서 강력한 항체 생성이 되었습니다. T세포 활성 정도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강력한 면역 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를 평소에 먹었던 사람도 62%에서 항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보다는 훨씬 적게 생성되었죠. 하지만 진통소염제를 평소에 먹었던 사람도 건강인군과 거의 똑같이 90% 이상에서 항체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백신 부작용이 있을 때 진통소염제를 적당량 먹더라도 항체 생성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대중화된 두 가지 약을 소개하겠습니다. 타이레놀 ER 서방정 650mg, 캐로레프정 이부브로펜으로 200mg이 있습니다. 약효 개시는 둘 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루 용량은 둘 다 3정에서 6정입니다. 용법은 둘 다 한 정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먹으면 됩니다. 약전에는 조금 다른데요.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포장으로 6정 포장이고 캐로레프는 10정 포장이며 제가 오늘 약국에 가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2,500원, 캐로레프도 2,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붓고 빨갛게 되고 누르면 들어가고 이렇게 부종과 발적 이런 염증 증상이 있을 때는 브루펜 쪽을 드셔야 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은 소염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염증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이부브로펜 제제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계 약물은 타이레놀 ER 서방정이 대표이지만 수십 가지 이상의 약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카페인이 함유된 약이 대표적인 게 개보린, 펜잘 등이 있는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아세트아미노펜 약물을 추천합니다. 브루펜 400mg으로 대표되는 이부브로펜계 약물은 이렇게 매우 많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브루펜은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기닌이 함유된 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르기닌이 포함된 혼합제제 브루펜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본부, 국제보건기구, 유럽연합 질병관리예방본부에서도 동일하게 접종 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진통소염제 복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레놀과 브루펜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개발할 때 수만 명의 사람을 임상시험을 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진통소염제 복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90% 이상 항체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인의 1억 명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 복용을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랬는데도 조사하면
항체 형성이 90% 이상 항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감기나 독감 등 바이러스 질환에서 진통소염제를 쓰지 않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논문에서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진통소염제를 쓰면 항체 생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통소염제를 쓰지 않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접종 후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하면 항체 생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통소염제 복용을 꺼려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너무 과도하면 부작용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쓰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줄여줍니다. 저는 증상이 가벼운 정도만 넘어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통소염제를 드시길 권장합니다. 타이레놀과 브루펜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부종이나 발적 등 염증 증상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브루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이레놀은 소염 증상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접종 전이나 접종 직후에 증상도 없는데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논문에도 항체 생성에 확실한 방해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접종 후 수시간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상이 너무나 가벼워서 괜찮다 싶을 때는 굳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접종 후 부작용에서 진통소염제 복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